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10번째 본시험 적응 연습 최근 주요 출제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공개 이후 17번의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보완 재작성했습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 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시험에서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질문을 2번씩 읽습니다. 지문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읽어봅니다. 생각이 안 나거나 모르는 문제는 우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풉니다. 본시험 적응 연습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1번 1번은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2번 부부간,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3번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5번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 생활 습관적 특징을 살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보조식품을 섭취합니다. 참고사항은 노인가족은 노부부끼리 살거나 노인이 포함된 가족을 말합니다. 2번 2번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는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확대 가족이 아닌 노인 가족이 증가를 합니다. 2번 고부 갈등이 가치관과 세대 차이로 인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3번 은퇴로 인해 부부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이 됩니다. 5번 배우자의 상실도 있겠지만 자녀의 결혼으로 부부만 남게 되어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3번 은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은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노인을 위한 원칙은 경제적 기여에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3번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4번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5번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이 아닌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은 1. 독립의 원칙, 2. 참여의 원칙, 3. 보호의 원칙, 4. 자아실현의 원칙, 5.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4번
4번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재가급여는 가족이 아닌 대상자가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2번 재가급여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4번 재가급여는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재가급여의 재활치료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가 쉽습니다. 5번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재가급여는 의료, 간호가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번 5번은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은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일부 부담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산정을 합니다. 3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4번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을 일부 지원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은 본인 수급자가 부담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원 조달은 보험료에서 60에서 65%, 국가 지원이 20%, 본인이 일부 부담이 15 내지 20%입니다. 6번 6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3번 장기요양급여 종류입니다. 지문 1번 본인 부담금과 2번 재가급여의 한도액, 4번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표준 장기요양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5번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 장기요양 인증서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필요한 안내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7번 칠번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은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2번 대상자와 심각한 갈등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것 등은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되며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8번
8번에 제시된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라며 협박을 일삼는 학대의 유형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9번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은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이 맞습니다. 지문 1번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3번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번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번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사항은 경찰, 법원 등 다른 기관에서 하는 업무들이고,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노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전담 기관입니다. 10번 10번은 제시된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합니다. 11번 11번은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은 3번 임금의 구성 항목입니다. 지문 1번 기관의 회계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들은 장기요양 인정서 등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1. 임금 및 근로시간, 2.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3. 취업규칙 내용, 4. 종사자가 기숙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12번 12번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는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표준교재 96페이지에 명시된 11가지의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입니다. 13번 13번은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것은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것. 3번 저렴한 복지 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는 것. 5번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은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에 어긋나며 금지 행위들입니다. 지문 2번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하지 않고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14번 14번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가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번째에 명시하고 있으며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에 크게 10가지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15번 15번은 제시된 남자 대상자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여자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가 지문 중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비추어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합니다. 16번 16번은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아래 참고사항을 보시면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 방법으로 먼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힙니다. 다음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립니다. 세 번째,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립니다. 이 참고사항을 기준으로 보면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건을 몸에서 가까이 둡니다. 2번 두 발을 넓혀 지지면을 넓힙니다. 3번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춥니다. 5번 방향을 바꿀 때는 발을 움직여 돌립니다. 17번 17번은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내지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 등으로 입을 가리고 합니다. 2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3번 머린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오음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면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동시에 치료를 시작합니다. 18번
18번은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5번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하재를 준다. 2번 좌약을 넣어준다. 3번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번 글리세린으로 관장해 준다는 것은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의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9번 19번은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참고사항과 같이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 벽의 부종과 기도 협착, 여러가지 자극에 대해 기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문 중에서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가 맞습니다. 20번 20번은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를 주저앉혀야 낙상으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라고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번 21번은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3번 규칙적으로 수행한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은 뼈를 보호해주는 끝부분의 연골, 물렁뼈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 1번 체중을 조절합니다. 2번 매일 등산을 하는 것은 등산 등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번 고섬유질 식이보다 자연식품에 포함된 영양물질을 섭취를 합니다. 5번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은 칼슘과 비타민D 섭취를 늘립니다. 22번 22번은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히는 것은 피부 건조를 더욱 악화시키므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는 순면 등의 소재를 선택합니다. 2번 실내 습도는 40 내지 60%가 좋으며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합니다. 3번 실내 온도는 18에서 21도씨가 좋으며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4번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합니다. 23번 23번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질문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뇌졸중을 설명하는 것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으로서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이 뇌졸중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지문 1번 묽은 혈변은 설사의 증상이고 2번 전신성 수포는 전신대상포진 등에 나타나는 증상이며 3번 관절 부위 통증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5번 가래가 나오는 기침은 만성기관지염 등의 증상입니다. 24번 24번은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은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초기에는 가족을 알아봅니다. 3번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이 저하가 나타납니다. 4번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번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알츠하이머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뚜렷한 뇌 위축으로 기억력과 진압력이 감퇴하는 병입니다. 25번 25번은 노화로 인한 뇌분비계 변화로는 1번 기초대사율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됩니다. 3번 인슐린 분비량은 감소되고 4번 포도당 대사 능력도 감소되어 쉽게 고혈당이 됩니다. 5번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은 감소가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뇌분비계는 호르몬을 전달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향상성을 유지합니다. 26번 26번은 노인 우울증의 특징은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밤에는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을 취합니다. 2번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3번 주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어집니다. 4번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거나 감소합니다. 참고사항은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27번 은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하는 질환은 1번 방광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간경화, 심부전, 신부전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은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28번
28번은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은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시원한 콜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않습니다. 3번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나 5번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는 것 등의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수면 문제는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것과 수면량이 줄어드는 것, 잠이 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낮 시간 동안에 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9번 29번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4번 해열 진통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상비약은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입니다. 다른 지문의 약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30번 30번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2번 후각과 미각이 무뎌집니다. 3번 혈중 산소량이 감소됩니다. 4번 간접 흡연 시 폐활량도 감소됩니다. 참고 그림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암을 표시했습니다. 31번 31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년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번 32번은 제시된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의 보고는 3번 서면 보고입니다. 지문 1번 구두 보고와 전화 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되고, 대면 보고와 화상 보고는 보고 내용에 따라 적절히 활용됩니다. 33번 33번은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2번 사례회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 관리하고 서비스 질 향상, 서비스 제공 타당성 검토 후 내용을 조정하고 관계자 직종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34번 34번은 말기암 환자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내용으로 맞는 것은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목적과 내용이 틀렸습니다. 35번 35번은 제시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임종 적응 단계는 2번 수용입니다. 오른쪽 참고사항은 임종 적응 단계 순서로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기 부분 문제입니다. 36번 36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떼어 지지해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마비된 왼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힙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살에 걸릴 염려 등 때문입니다. 4번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마비된 왼쪽을 살펴봅니다. 5번 숟가락 끝을 입술에 대고 입안 오른쪽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여 식사를 하게 합니다. 37번 37번은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밥은 국에 말아 먹이지 않고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먹입니다. 3번 과일은 잘게 썰어 먹입니다. 4번 식사 중간에 물은 필요할 때만 마시게 합니다. 5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일 때는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삼킴장애 대상자 음식으로는 경구유동식은 입으로 먹는 미음 형태의 액체형 음식이고 경관유동식은 긴 관을 코에서 위로 넣어서 제공하는 액체형 음식을 말합니다. 38번 (38번은)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직접 입에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알약이 크면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2번 알약은 입안에 넣어줍니다. 3번 약이 잘 흡수되도록 물을 충분히 먹게 합니다. 4번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었을 경우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39번
39번은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맞는 것은 4번 하부 결망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안연고는 아랫눈꺼풀 즉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망낭 위에 짜 넣습니다. 40번 40번은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3번 약이 기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이 닦습니다. 2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합니다. 4번 투여 직후 점적한 쪽의 귀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5번 투여 후 작은 솜을 15 내지 20분 동안 느슨하게 끼워 놓았다가 제거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기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1번 41번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은 3번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단추가 있는 바지보다 고무줄 있는 바지를 입힙니다. 2번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합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5번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는 적당한 양을 마시게 합니다. 42번 42번은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번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시계 같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줍니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줍니다. 4번 변이가 생기도록 따뜻한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합니다. 5번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거나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이며 사용하는 복지 용구는 우측 사진, 간이변기의 모습입니다. 43번 43번은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환기를 시킵니다. 2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4번 이동변기 밑에 작은 수건이 아닌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5번 이동변기는 마비된 쪽이 아닌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에 앉히는 방법은 휠체어 앉히는 방법과 같으며 우측 사진은 이동변기의 모습입니다. 44번 44번은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5번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둔부는 물티슈로 닦고 말립니다. 2번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립니다. 3번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4번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깝니다. 45번 45번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소변색이 탁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세척합니다. 4번 유치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게 주의를 합니다. 5번 그럴 때는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46번 46번은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5번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베타딘 용액이 아닌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을 합니다. 2번 위쪽 의치를 먼저 돌려 뺍니다. 3번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구지 말고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굽니다. 4번 윗니를 먼저 끼우고 아랫니를 끼웁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 47번은 모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은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오도록 마사지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주지 않고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빗겨줍니다. 2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세정제로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오도록 마사지합니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줍니다. 48번
48번은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는 3번 요도에서 질에서 학문 순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돕습니다. 49번 49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3번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합니다. 지문 1번 몸통 팔 다리 순서가 아닌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닦습니다. 2번 욕조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씻습니다. 4번 마비된 쪽 왼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킵니다. 5번 목욕 후 귀 입구에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냅니다. 50번 50번은 제시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는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편마비 대상자의 옷 입히기와 벗기는 순서는 매회 출제됩니다. 핵심 모의고사와 기출문제풀이에서도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해놓고도 기억에서 혼돈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정하면 혼란이 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혼란을 막기 위해 임마와 뻗건으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임마와 뻗건입니다. 이를 암기하면 혼선 없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 50분 문제에서도 편마비된 쪽의 다리를 먼저 벗기는 것인지 건강한 쪽의 다리를 먼저 벗기는지의 순서만 정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자의 엉덩이를 들기 위해 다리를 모아야 하니 가번이고 다음 엉덩이를 들어야 바지를 내릴 수 있으니 다번에 해당되고 그 다음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위 임마와 뻗건의 순서를 적용해보면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를 먼저 벗기고 나번이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쪽인 오른쪽 다리를 벗김으로 라번에 해당되므로 따라서 3번 가, 다, 나, 라 순서가 맞습니다. 51번 51번은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하는 자세는 1번 반자위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안전 자세, 반자위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위관 영양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52번 52번은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는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놓는다.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지문 옆 오른쪽 박스의 참고 사항과 같이 침대에서 이동하기 기본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섭니다. 다음 상반신, 하반신 나누어 이동합니다. 다음 상체, 하체 순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이동합니다. 이 참고 사항을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 먼저 이동하려고 하는 쪽에 섭니다. 가번이고, 다음 상체를 이동하여야 하므로 상체 부분의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번입니다. 다음 이 문제의 핵심인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으면 돌려 눕히기가 쉽습니다. 라번에 해당되며, 다음은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힘으로 다번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자세를 편하게 하는 순서로서 마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 나, 라, 다, 마 1번 순서가 맞습니다. 53번 53번은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5번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입니다. 지문 1번 문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오릅니다. 2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옵니다. 3번 도로 턱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 내려갑니다.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로 이동합니다. 54번 54번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지지하는 부위는 요양보호사 한 사람은 겨드랑이와 팔, 또 다른 한 사람은 넙다리와 종아리를 지지합니다. 3번이 맞습니다. 참고사항은 휠체어에서 이동이나 휠체어로 태울 때는 첫 번째가 휠체어를 평행으로 놓고 잠금장치를 잠급니다. 55번 55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기차에 내릴 때의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이나 버스 등에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의 기준은 오를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건강한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따라갑니다. 내릴 때는 지팡이가 먼저, 다음 마비된 다리, 끝으로 건강한 다리가 마지막까지 균형을 잡고 있다가 옮기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나열해 보면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순서입니다. 56번 56번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할 목욕 의자는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목욕 의자는 앉는 면이 높지 않고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으며 기대어 앉아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57번
57번은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 방법은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뜨거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에 담근 후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2번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합니다.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레트는 비벼 씻고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 말립니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친구는 다른 친구와 따로 세탁을 합니다. 58번 58번은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히는 순서로 제시문은 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나.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다.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라.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교재 330페이지에서 낙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방법은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제시문을 순서로 설명을 하면 먼저 나압은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다음은 다압은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다음은 가압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마지막으로 라압은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의 순서입니다. 따라서 3번 나, 다, 가, 라 순서가 맞습니다. 참고사항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으로 운동장애, 심장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이고 환경적 요인은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에 기인하는 것이고 행동적 요인은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에서 유발됩니다. 59번 59번은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씌워 사용합니다. 3번 콘센트의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당깁니다.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전련 테이프를 붙이거나 교체를 합니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화, 과부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60번 60번은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옳게 설명한 것은 5번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혈당이 높은 당뇨병 대상자 식사 관리는 먼저 과식하지 않기, 당순당지를 피하고 복합당지를 섭취하기, 지방 섭취량 줄이기, 비타민 무기질 충분히 섭취하기 등이 있습니다.
61번 61번은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옳은 방법은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삶습니다. 3번 탈수 시간을 소재에 따라 탈수 시간을 선택합니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립스틱 얼룩은 촉을 세탁 후 버터를 묻혀 지웁니다. 62번 62번은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는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63번 63번은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옳은 방법은 4번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되면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도 걷지 못하게 됩니다. 2번 평소에 일정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3번 환경은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5번 복용하던 치매 약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64번 64번은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2번 유리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과일 모양 자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는 문턱은 없앱니다. 4번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전련체로 감싸둡니다. 5번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에 두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사고 발생 원인은 자신이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5번 65번은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는 4번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하거나 부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관심을 얻기 위해서일 경우입니다. 66번 66번은 침해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는 4번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할 때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67번 67번은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 둔다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원인입니다. 68번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주어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는 1번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의 설명은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된 믿음이며 피해 망상과 도둑 망상이 있습니다. 69번 (69번은) 제시된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는 것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는 5번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파괴적 행동의 특징은 자주 일어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분노로 시작해서 지쳐서 중지를 합니다. 질병 초기에 나타났다 수개월 내 사라지게 됩니다. 70번
70번은 재가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4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것을 돕는 기본 원칙은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하고 때로는 행동을 교정하고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1번 71번은 경증 침해 대상자가 제시된 생선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제시 사례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5번 언어 능력이 맞습니다. 72번 72번은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을 한 것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는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되었습니다.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합니다.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보고 말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다가갑니다. 73번 73번은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는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가 가장 적절히 대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난청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74번 74번은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참고사항은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서 말을 못하거나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75번 75번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따라서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76번 76번은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을 합니다. 2번 유행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는 피합니다.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아도 반복하여 말합니다. 77번 77번은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3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78번 78번은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가락 부위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2번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주지 않고 부종에 대비하여 장신구를 미리 제거합니다. 3번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냉찜질을 합니다. 5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하지 않고 발가락 골절이 의심될 경우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79번 79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은 2번 분당 100 내지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슴이 3cm보다 많은 5cm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합니다. 3번 압박 위치를 바뀌지 않게 실시합니다. 4번 대상자의 측면에서 압박을 합니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오른쪽에 가슴 압박 자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은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다음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다음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한 후 마지막으로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4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가슴 압박 순서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본시험 적응 연습 문제풀이였습니다. 11번째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 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집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